퇴근길 지하철에서 계좌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하루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장중 9%에 가까운 급락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계좌는 붉게 물들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 뒤에는 단순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시장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흔들림은 주식뿐 아니라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노후자금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뉴스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하락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81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84조 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축포를 터뜨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는 장중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 역시 장중 8%가 넘게 급락하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증권가는 두 가지 이유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가 이미 지나치게 높아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미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그 기대를 주가에 먼저 반영해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이 발표되자 기대만큼의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막상 먹어보니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시장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은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얼마나 더 크게 기대했는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입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호재가 마침내 현실이 되자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고 미리 계약했던 사람이 막상 입주 시점이 되자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매도의 신호가 되는 역설이 시장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락이 기업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냈을 때도 비슷한 투매가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역대급 실적 뒤에 주가 정점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기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됐고 과거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문까지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적과 체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가를 흔든 것은 나쁜 실적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았던 기대와 차익 실현 물량이었습니다.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그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하락장 한가운데서 실제로 손실을 확정지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직장인 한 분은 이날 하루 종일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 마음이 들떴지만 주가가 장중 9% 가까이 빠지는 것을 보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에서는 바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결국 이분은 들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투매였습니다. 팔고 나니 시원섭섭했다는 소감과 함께 오르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50대 직장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내 반도체 상장 지수펀드에 넣어두고 장기 투자를 계획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계좌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루 중 가장 많이 떨어진 시점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주가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손실회피 심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눈앞의 붉은 숫자가 훨씬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머리로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은 가장 먼저 매도 버튼을 향합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오를 줄은 알았지만 당장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웠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에도 하락이 나오고 나쁜 뉴스에도 반등이 나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늘 하루의 등락보다 사이클의 위치를 냉정하게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연초 이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와 포트폴리오 조정, 상장 지수펀드 수급 우려가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실적과 산업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마주한 사람의 심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락장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높았던 기대와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그 하락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에도 하락은 찾아올 수 있고 나쁜 소식에도 반등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내 계좌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가입니다. 당장 써야 할 생활비인지 10년 뒤를 바라보는 노후 자금인지에 따라 같은 하락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은 이미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겪은 흔들림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계좌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팔 거리라는 후회였습니까? 아니면 버틸 거리라는 아쉬움이었습니까?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흔들림이 나만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급락장에서 외국인은 왜 팔았고 개인은 왜 사들였는지 그 수급의 속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